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손흥입니다. 지난 2일 런던에서 마지막 일정이 치러졌던 롤드컵에서 한국 선수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롤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와, 정말 떠들썩한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 이 롤이라는 게 제 또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롤드컵이 이번에 런던에서 마지막 일정을 치렀는데 여기서 우승을 한 T1 선수단을 손흥민 선수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 이 T1 선수단이 페이커 선수, 제가 롤은 몰라도 페이커 선수는 이름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이 시합은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부상으로 못 뛰다가 선발로 복귀전을 치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존슨에게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직후에 교체가 되면서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극진한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니까요. 얘기는 미리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표정을 보면. 하지만 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4대1로 대승한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대1 동점 상황이던 후반 10분에 교체가 됐는데요. 주요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분 동안 뛰면서 평점 7.9점, AI 평점이에요. 포트몹에 어시스트 1개, 볼터치 39번, 슈팅은 없었습니다만 드리블 7개 중에 2개 성공을 했고요. 키패스 2번, 전체 패스는 24번 시도해서 21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4번 있었고요. 크로스 4번 시도해서 2번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았던 전반이었고요. 후반 초반에 상당히 좀 몰아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좀 교체가 바로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뛰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아서 좀 화제가 됐었죠. 자, 이날 손흥민 선수 1도움 추가를 좀 하면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득점왕 시즌에 이제 빌라전 원정 가가지고 그 헤트트릭 기록했었잖아요. 요걸 포함을 해서 통산 9경기 10개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빌라전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6골 4도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움이 이날 기록한 도움이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65번째 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앨런 시어라고 그동안 그 64개로 동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공동 18위에 해당하는 그런 순위였습니다만 이제 단독 18위가 됐습니다. 시어를 하나 제끼고 그러니까 앞으로 3개를 더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추가하게 되면 토트넘 선배 레전드죠. 데런 앤더튼하고 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17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커리어가 계속되는 동안 매 라운드 뭐 이렇게 새로운 기록들을 갈아치울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런 놀라운 또 기록 제조기로서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 골과 도움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20위 안에 든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대 도움 65개로 이제 18위가 됐고요. 역대 득점 순위 123골 넣으면서 99위에 올라 있는 이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참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이지만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운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현재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총 188개입니다. 앞으로 뭐 골 도움 가리지 않고 12개를 더 하게 되면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기록을 뒤져보니까 골과 도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손흥민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가요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제 앤디 콜, 모하메드 살라, 티에리 앙리, 테디 셰링엄, 프랭크 램파드, 웨인 루니 요 6명밖에 없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앤디 콜이 도움 16위 득점 4위, 살라가 도움 13위 득점 8위, 앙리가 도움 13위 득점 7위, 그리고 셰링엄이 도움 11위 득점 13위, 램파드가 도움 5위 득점 6위, 웨인 루니가 도움 4위 득점 3위. 아, 루니 미쳤네. 공격 포인트가 골 도움 합쳐가지고 311개네요.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도움 18위 득점 19위인데 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손흥민보다 전천후죠. 그러니까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시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골 도움을 다 이 정도 손흥민 선수 이상으로 기록한 그런 공격수가 6명밖에 없다는 거니까 참
보면 볼수록 놀라운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현지 매체 이번 에스턴 빌라전 주요 매체 평점과 평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풋볼 런던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스탠다드, 김미 스포츠 이렇게 4개 매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영민이 좀 안 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구영민 평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점이 아무래도 대승을 했으니까요 높은 편입니다. 4대1에 대승을 한 그 성과가 이 평점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가장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것은 최고점, 평균 최고점, 유일하게 8점을 넘는데 그것도 8.9점입니다. 3개 매체에서 9점, 또 1개 매체에서 8.5점을 받은 솔랑키입니다. 멀티골 기록을 했고요. 상당히 공격 쪽에서 골이 나오기 전에도 수비수라고 싸워주고 연계해주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좋은 최근의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이날 멀티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최고점 받았고요. 최저점은 비카리오하고 로메로 선수, 이 두 선수가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4개 매체 공이 7점씩 받으면서 평점 7.0을 기록을 했고요. 재밌는 게 보면 이제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짧게 뛰고 평점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제 막판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깐 뛰면서 프리킥골 기록했던 메디슨 선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매체별로 어떤 평가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브미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에게 7점 줬고요. 존슨에게 보낸 완벽한 크로스로 동점골을 이끌었다. 후반전에 에너지틱해 보였지만 놀랍게도 55분에 교체가 됐다. 도미닉 솔랑키 8.5점. 전반에는 볼 터치가 9개밖에 없을 정도로 활약이 저조했지만 득점을 통한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볼을 받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던 전반전에 대한 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찾아온 2번의 기회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역전승의 전도사가 됐다. 사실 결정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하지만 토트넘에 와서는 연계 쪽에서도 지금 재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솔랑키입니다. 자, 콜루셉스키에게는 7.5점. 경기 초반 꾸준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어점을 노렸다. 솔랑키 역전골 어시스트했다. 자, 우도기 6점. 네, 공격 가담은 아주 좋지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저는 우도기는 이 정도 점수가 좋다고 보는데, 이날 뭐 8점 준 이브닝 스탠다드도 있고요, 뭐 7점 준 매치들도 있고, 우도기에 대한 평가가 저하고 많이 좀 달랐던 이번 그 빌라전인데, 이 기브미 스포츠 점수가 저랑은 가장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풋볼 런던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 전반전 잠잠했지만 후반 초반에 낮게 깔아준 엄청난 패스로 존슨의 골을 도우면서 팀 공격에 불을 붙였다. 훈련에 갓 복귀한 상태였기 때문인지 곧바로 교체가 됐는데 깜짝 놀라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솔랑키에게 9점. 네, 전반에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평소처럼 많은 활동량을 보였다. 칩샷으로 멋진 골을 넣더니 가까운 거리에서도 추가골까지 터뜨렸다. 메디슨이 성공시킨 추가 시간 프리킥도 솔랑키가 만들어낸 프리킥이다. 전체적으로 뭐 최고점 받을 만한 경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페사르를 이번 경기에서 이 친구가 사실 좀 기복이 좀 있고, 그동안은 좀 나이도 좀 어리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한 면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최근에 지난번에 그 메디슨 대신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그 경기 못지않게 이날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내내 상대 압박해주고 공간 메우고 또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전진을 잘 시켜주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풋볼 런던은 경기를 치를수록 나아지고 있다 하면서 9점을 줬고요. 세 번째 골의 결정적인 역할,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는 8점을 줬네요. 손흥민의 낮은 크로스를 시즌 7호 골로 연결을 시켰다. 벌써 7골이에요. 대체로 무난했지만 모든 걸 쏟아부은 경기이긴 했다. 자, 쿨루셉스키에게 8점. 최근에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반에는 다소 길을 잃었지만 후반에 폼을 되찾으며 솔랑키의 역전골을 도왔다. 다음으로 이브 비수마 교체로 들어오는데 8점이나 받았어요. 교체 투입되어서 후반전 토트넘 경기에 많은 걸 가져다 줬다. 메디슨 8점. 교체로 들어와서 멋지게 가마찬 프리킥으로 완벽하게 응답했다. 히샬리송에게는 7점을 줬습니다. 솔랑키 골을 도왔지만 햄스트링 문제로 곧바로 교체가 됐다. 손흥민 선수 자리에 투입이 돼서 왼쪽 윙어로 뛰었던 히샬리송인데, 이제 크로스 성공한 직후에 곧바로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교체 아웃됐습니다. 자, 스탠다드 평점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7점. 뛰어난 크로스로 존슨의 동점골을 도왔다. 교체되면서 놀란 표정을 지어 계획된 조처가 아니라는 걸 암시했다.
파페사르에게 9점, 빼어난 퍼포먼스, 압박도 잘했다. 솔랑키가 넣은 2골의 빌드업 과정에 훌륭히 가담을 했다. 토트넘에서 점점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자, 라드 드라그셴, 반더벤의 부상 공백을 상당히 잘 메워줬습니다. 8점 받았고요. 수비적으로 훌륭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부상당한 미키 반더벤의 부재를 느낄 수 없겠다. 아, 이거는 좀 많이 과찬인데, 글쎄 좀 특히 상대 역습 상황에서도 그렇고 스피드에 대한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네,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네요. 자, 벤탄쿠르에게 8점 줬습니다. 비수마를 밀어내고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치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하고 있는 벤탄쿠르죠. 지난 시즌 빌라전에서 매트캐시에게 부상당해서인지 열정적인 모습이다. 아, 그때 그 아픈 기억을 승리로 승화시킨 벤탄쿠르입니다. 카드를 받지 않은 건 운이 따랐지만 여러 차례 중요한 압박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메디슨 8점. 훌륭하게 가마찬 프리킥으로 자신의 퀄리티를 너무도 시의적절하게 입증을 했다. 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특정 개인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팀적으로 확실히 폼이 올라온 느낌을 최근 경기에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빌라전 대승은 특히 순위 경쟁자 팀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훨씬 더 1승 이상의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좀 대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수가 55분밖에 뛰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만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낀다는 거. 그러니까 골이 들어가면 빼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손흥민 선수하고 소통이 안 된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좀 단행을 했다는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참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면,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한 확신 이런 거는 참 굳건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복귀 전 1도움 기록을 했던 경기 에스턴 빌라와의 4대1 대승 토트넘 현지 반응 살펴봤습니다.